네, 오늘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김농섭의 인사이트부터 함께 궁금하실까 봐 먼저 선보입니다. 지수 잠깐 살펴보실게요. 코스피는 2053포인트입니다. 네, 마이너스 1.41%, 30포인트가량 하락이고요. 코스닥 볼까요? 1.67%, 11포인트의 하락, 680을 내어줬습니다. 현재 10시 19분 679포인트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바로 영향을 받는 건 미 증시인데요. 자, 미 증시의 향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 시장이 어저께 또 그저께 이틀 연속으로 거의 한 4% 빠졌어요. 4% 빠졌는데 사실 그전에 빠져야 될 자리가 이벤트 때문에 안 빠졌어요. 이벤트 때문에 안 빠진 게 지난주 목금요일 날 만기권에 들어서면서 의도적인 상승이 있었고 또 그 전에는 11월 6일 날 중간선거 때문에 아마도 주가가 반등을 해서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랑 S&P는 빠지고 있고 유가도 빠지고 있는데 별도의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 별도의 움직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애플에 관련돼서 뭐 루멘텍 홀딩스 같은 기업들, 부품에 관련 기업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는 그 문제가 유통주까지 갑니다. 그래서 타켓이라는 소매업체가 실제 굉장히 하향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면서 그 결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 서서히 나타나는 게 갑자기 무역이 타결돼가지고 싹 바뀌질 않습니다. 다른 기업도 다 나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회복해서 나오는 기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역 분쟁으로 계속해서 싸웠던 기간만큼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기간 안에 해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원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무역 분쟁을 시도를 했을 때 그 시도가 잠깐 합의하고 끝나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긴 시간을 시장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제가 아마 그 미국 장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까도 뭐 약간 이게 힙소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아직 안 빠진 것 같다. 특히 후행 스팬이라든가 이 부분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 상당히 좀 위험한 국면에 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드렸죠. 그러면서도 엊그저께는 일봉을 보여주면서 이 자리에서 돌리는 경우 거의 못 봤는데 올라왔다. 한번 더 지켜보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매도 관망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드렸었죠. 근데 오늘 뭐 유통주까지 그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냐?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잡히는 거죠. 아닐 거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분쟁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있었던 그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 나왔고 그것이 여타 기업 모든 기업에 영향을 받는 시간 그것까지 계산하면 상당 기간 남았지 않았을까. 결국 타결이 돼도 일시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타결이 돼도 그 타결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가져올지 이건 상당히 좀 궁금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을 좀 보죠. 다우 차트. 진짜 저도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양봉이 나올 자리가 아니었는데 11월 6일 날 월가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당을 나눠 가졌어. 그러니까 괜찮아. 올렸는데 저는 이거를 좀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다 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시점, 요 시점과 요 시점을 만들었던 거를 시장에 반영이 곧 나올 거다. 근데 아직 다 반영이 됐냐?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죠. 특히 일목균입에 가장 저는 중요하게 보는 거잖아요. 이 주가 방향성이 갈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체계는 없어요. 체계는 없어요. 저 혼자 공부했던 거였고 체계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답을 찾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기본적인 그 시장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 틀을 보는 게 있는데 그 틀 사이에서 본다면 지금 일단 뚫렸어요. 오늘 뭐 여기서 아랫꼬리가 생기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확 올려서 아랫꼬리가 길어서 이 시가를 다 잡아주지 않으면 일단 밀리는 건 맞는 거죠. 여기서 한번 밀리면 기본적으로 10%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그냥 월봉에서 한번 보여주면서 이거 아직 시작 안 했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기관들이 7거래일, 오늘까지 8거래일 매수를 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데 어저께 잘못한 거 아닐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기관 로스컷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버텼던 시장의 모습보다 더 많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의 지금 수급이 시장을 받쳐주는 것까지 견조하게 받치려고 노력한 것까지 좋은데 미국이 빠지면 제가 그 표현을 썼을 거예요.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 감기 걸린다고. 그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물량이 받았던 물량만큼 시장에 출회되는 상황. 그 다음에 또 옵션 만기에서 옵션 포지션에서도 제가 이상하게 콜 매도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푸시 좀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미국 시장으로 본다면 이평선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난번 아랫골이 생긴데 아랫골이 근처에 생겼으니까 좀 보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특히 일봉에서 제가 여기 뚫는 거 잘 못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한번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면 이제 갈 수 있을까? 이거 더 못 뚫습니다. 이 위치로 가야 돼요. 이제부터 뚫을래 진짜 물론 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몰라요. 다만 후행 스팬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그 상황을 합니다. 축구할 때도 누군가 공간을 열어줘야지 거기서 누가 골을 넣죠. 똑같습니다. 이게 또 공간을 열어야 돼. 공간을 이쪽을 뚫고 가야 되니까 지금 이제 급반등이 진짜 하루 이틀 완벽하게 올라오지 않는다면 상당한 시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차트를 사실은 오늘 새벽에 완성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급반등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들어와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게 높고 그 외에 더 많다 그러면 하락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차트를 만들었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도 첫 번째 이슈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월가 IB 쪽에서 경고가 확 나옵니다. 2020년도 경기 침체가 온다. 어저께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이코노미스트 대상으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던 건데 어저께도 900명이 설문조사했는데 리치들이 시장이 좀 1년 안에 꼭지를 찍고 이제 약세장으로 갈 거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시장 차트상으로 보면 벌써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근데 그 시작된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를 한 거죠. 무역 분쟁을 해서 우리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노력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결과가 미국 기업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감세 효과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현재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이후에 미국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재료가 무엇일 것이냐.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이끌어줄 재료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런 경고와 미국 시장의 이 하락이 만약에 이번 달 마지막까지 그럼 다음 달 한 초중반까지 혹시 밀리는 상황이 된다면 12월 금리 인상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금리를 원한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어떤 분이 시장이 그 발언에 반응하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12월까지 상당히 시장을 공포의 도가니로 가져갈 수도 있다. 혹시나 그런다면 그것은 결국 금리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시장의 움직임이다. 시장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원하지만 시장을 안 원하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시간이 지금부터 11월 첫째 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11월 둘째 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요. 금리 인상 2, 3일 날로 폭락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추세적으로 시장에 공포를 주는지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를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반도체 파티가 끝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버텼던 버팀목. D램 가격이 7.1불, 3불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되면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 지난번 루머 중에서 삼성전자가 11월부터는 실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좀 상당히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너무 빨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버팀목이 또 우리나라가 수출의 버팀목이 또 문제가 돼버리면 이제 버팀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수 경기도 지금 안 좋죠. 실업률, 고용률 안 좋죠. 여러 가지로 아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점이죠. 반도체까지 문제가 되면 이게 상당한 위험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한번 볼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아무도 모르니까 관련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밖에 볼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번 제가 일봉을 한번 볼까 합니다. 삼성전자 일봉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거는 차트네요. 아침에 딱 틀어봤더니. 그래서 제가 아마 손을 그어드리면서 여기서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을 이끄는 마탱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여기서 2180 갈 수도 있겠는데요. 하고는 2120에서 아닙니다. 매도입니다. 그랬죠.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 같이 갔어야 되는 거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추세 하단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요 시점과 요 시점 다른 점이 뭐냐면 그때 디램 가격이 공개가 안 될 때였어요. 지금 공개가 됐어요. 그럼 이 하단선, 연장선에서 지지가 될까요? 의문점을 가릴 때가 된 거죠. 내 마음속에 물음표를 가지고 한번 좀 쳐다볼 수 있는 자리다. 왜? 추세적인 움직임을 삼성전자 보였고 그 시점에서 시장도 반등에 들어왔고 그 시점에 주가가 밀리면서 주가도 삼성전자 믿기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밀렸다고 한다면 지금의 위치의 바닥이 이 연장선에서 바닥 더 낮은 가격이겠죠. 쭉 미치 이거 아닙니다. 요 미칩니다. 아직 그건 나오질 않죠. 그거로 본다면 반도체가 버팀목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정말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 현재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잘 버티고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확실히 추세로 갔는지를 확인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